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 주시고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청년들이 두 분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많이 늦어져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청년 있어요. 네, 그럼요. 일단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공간의 지배자 박정현입니다. 사실 제가 이 꾀꼬리 목소리인데 한 3일을 밤을 샜더니 목이 쉬어버려서 누운 표정으로 뭐지? 저희 집 아이들이 쫓아보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는 선생님한테 말씀 들으셨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라도 공감해 주세요. 공감하는데 얼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끄덕여 주시거나 하셔야지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고요. 기다려 주실 줄 알아요. 경청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은 공간의 지배자인 저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뭐 참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참을 수 있는데 참으시고, 오늘 제가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생각했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길면 좀 더 땡길까요?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1시간 반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5분만 얘기해도 1시간 반이 지나가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것은 많이 봤죠? 이런 거? 세월호는 땡땡땡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한 1분 정도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대로 무슨 내용인지 상관없습니다. 세월호는 내 생각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생각했더니 세월호는 땡땡땡이야. 이렇게 적으시고 각자 적은 내용들을 왜 이렇게 적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컨닝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적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모임을 인도하든지 항상 한국 전통의 방식으로 순서를 정해요. 한국에는 고돌이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은 잘 알죠? 몰라요? 몰라요?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편하게 세월호는 땡땡땡이다를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월호는 놀라움입니다. 이때 세월호 침몰 있었을 때 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봤어요. 그럼 배가 침몰됐구나. 빨리 구하면 되겠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을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거든요. 생존자 몇 명 계속 그러는데 배랑 자꾸 침몰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너무 같은 엄마로서 눈물도 나고 애들도 좀 많이 다치고 또 희생되면서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분은 세월호는 슬픈 얘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요. 몇 명이나 희생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몇 명이나 희생이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304명 기억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비수습자가 9명이었는데 대부분은 수습이 됐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안 된 집이 4집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네. 저도 활동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숫자에 약해서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죠? 네. 그 학교에 몇 번 이제 팀들하고 같이 학교를 몇 번 단원고를 몇 번 다녀왔는데, 이제 단원고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교육청 쪽에 기억교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이제 거기에 가면 교실, 그 당시 학생들의 교실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혹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 교실이라고 해서 교실을 다 그대로 재현해놓고 누구 자리 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반에는 정말 한두 명밖에 없는 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세월호는 욕심이다. 규정과 규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과한 일이 없어서야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규칙을 지켰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누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마 글쎄 욕심을 부리는 측이 정확하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려서는 안 될 욕심을 기성세대가 또 정부가 네, 사기사욕을 위해서 너무 많이 부리지 않았을까. 네. 그냥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 밝혀진 거는 명확히 없지만 뭔가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실을 수 없는, 사실은 되게 오래된 배인데 고쳐서 쓴 배고, 그리고 실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게의 사람과 차량과 짐 실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무게의 철근을 거기다 또 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직도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밝혀내야 되는 일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선생님. 저는 세월호는 지금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세월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끝나지 않은 일이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먼 미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월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세월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세월을 이렇게 찍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세월호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세월호는 아픈 기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희생된 분들의 가족들한테도 아픈 기억을 남고, 국민들한테도 그냥 되게 아프게 남았던 것 같아서. 그죠? 세월호는 기억이다. 아픈 기억이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세월호는 기억해야 하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해야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꼭 세월호의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오늘도 이렇게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욕심 하나 없이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이따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원을 탁 폼나게 보여주면서 영어로는 인간의 욕심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규정대로 말하면은 대략 개조 또 2층으로 두 개인가 3개 정도 더 개조해가지고 균형도 안 맞고 화물칸도 조정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무게중심이 쏠려서 빨리 침몰하는 걸 알고 있어요. 돈 좀 더 벌겠다고 무리하게 개조해가지고 얘가 욕심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이미 다 달관한 듯한 모습으로 맞아요. 그런 욕심들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또 세월호는 무책임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된 길과 잘못된 지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선장원장 살라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맞아요. 누가 한 사람 책임지지 않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누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야기 고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세월호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여담된 큰 사고이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곁에서 떠나가서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세월호는 대참사이다. 고맙습니다. 또 저는 세월호는 슬픔이다라고 썼고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픈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는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썼는데 지금 뭐 강화문이나 그런 4.16 세대의 그런 단체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약간 기억을 해주시는 것처럼 미래에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추모해주는 마음이 있는 게 일단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세월호를 길이라고 적었고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제가 지금까지 세월호를 통해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되게 정말 다양한 답을 써주셨어요. 겹치는 답이 거의 없이 다양한 답을 써주셨는데 이따가 이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더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적으신 종이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 내려놓으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답들은 각자가 내린 결론들이지만 이제부터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하려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5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기억나는 다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뭘 했는지 또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내일이라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겪는 큰 일들 같이 함께하고 덥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모습이었지,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게 제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날 있었던 일들, 내가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번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분이 좀 꺼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날의 모습. 나는 이 사건을 언제 알았는데요. 그때 어디에 있었는데 처음에 어떤 기분이었고 나중에 어떤 기분이었습니다라고 한 분씩 다 할 건데
먼저 쏟아주시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부터 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뉴스로 그러니까 생중계하고 있는 뉴스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시고 계셨는데 몇 시 정도였을까요, 그게? 그게 출근 조례를 하고 있을 때였나? 아침에 점심 거의 버스. 다 됐을 때 네.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시기가 이제 막 생존, 그러니까 전원 구조 그 보도가 있기 바로 직전. 네. 네, 제가 딱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약간 인식도 못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전원 구조 됐다는 그 문구를 보고 다행이네 이러고 씻으러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씻고 여기 나왔는데 그 생중계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다 됐는데 중계가 계속 하네. 뭔가 더 있나 보다. 뭐 작업을 할 게 더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출근길에 나왔죠. 그리고 한참을 업무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오후쯤에 또 우연히 이제 휴대폰 이것저것 보다가 아직 새롭게 올라오는 기사들을 계속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불이 안 됐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실감을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진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열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며칠간 계속 이 정도 기억이 나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행이네 그렇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가라앉았는데 사람이 안에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약간 부정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점점 이제 정부나 이런 곳에서 대응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많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화도 당연히 났겠지만 화도 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가장 큰 건 당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학생이죠? 선생님 아니죠? 그때 몇 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네. 중학교 2학년? 학교 있을 때죠, 그죠? 네. 그럼 얘기해 볼래요? 저는 처음 그거 알았을 때는 학교에서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을 때 그냥 네이버에 그때 뜨는 건데 그냥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다 구조했다고 이렇게 뜬 거예요. 딱.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집에 가서 TV를 봤을 때 막 뜨잖아요, 뉴스가. 구조 현장이고 막 잘못됐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저랑 별 상관없는 일은 그때 당시에 좀
좀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년 정도. 여기서 이제 여기 다니면서 이제 막 추모 행사 같은 거 하면서 참여하면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남이라고 막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첫 번째 주모 행사는 어떤 거였어요? 되게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즐거운 거에서 했었던 거였던 것 같은데 막 어떤 사건이나 막 알려주고 그런 거였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학생이 한 분에서 선생님 중에 한 분을 꺼내보실까요? 그때 선생님 되게 생생하거든요. 제가 그때 여기 근처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되게 즐거워 했는데 같이 선생님들이랑 보니까 스포 떴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배가 침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텔레비전에 배가 이렇게 조금 남아있었어요. 샤넬. 근데 가면서 제가 저기 있어 구출되겠어 구출하 그러는 거예요. 빨리 구출되라고 저희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즐겨하다 다시 나와서 보고 환자들도 다시 나와서 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아직 못 나왔어 아직도 몇 명 남아있더만 그런 게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떡하냐 제가 어떻게 빨리 구출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니까 자네가 저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근데 구조가 안 된 거야. 애들 많이 와.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 저녁 내내 또 뉴스 보고 만약에 내 딸이 내 옆에 있는 동네에 누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딸이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막 미어진다는 말을 너무 많이 실감하게 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세월호 다시 인양 작업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나와서 항의하고 울고 막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그 실시간으로 그 침몰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부모들의 안타까움, 배신감 그런 거 다 둘째치고 빨리 쟤네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잘못이 사람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게 멘붕이었어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구조되겠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해양무소 뜨겠지, 헬기 뜨겠지 막 그랬죠. 한두 명 죽었겠지, 희생됐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었어요. 끝나요? 그때도 자녀들이 있으셨나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제가 딸이 하나인데 네. 주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걔네도 고2 애들이 수학여행 간 거잖아요. 네. 세월호. 어떻게 보면 저희 딸도 커가지고 세월을 흘려서 그 배를 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주도 간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딸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따님이 그러면 고2요, 지금. 딱 그 나이. 네. 그 엄마, 부모들 마음은 진짜 10분의 1 정도라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저도 그때 이후로 학교에서 현장 학습이나 가면은 꼭 확인하게 되고 장소 어딘가 확인하고 안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랬었죠. 네. 우리 선생님 같은 학생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 같은 학생이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면 좋을까요? 기억나요?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그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뭔가 이제 있긴 있었을 텐데 뭐 생각나요 그때? 5학년 6학년 때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뉴스 부모님이 뉴스 보고 있는 거 그냥 같이 봤어요. 아마 저녁 때나 오후나 그죠? 집에 왔을 때 그때 어땠어요? 약간 화가 났어요. 어떤 게 화가 났어요? 심장이 그냥 도망간 게. 그렇죠. 선장이 그냥 도망갔죠. 그죠? 살아서 나왔어, 선장. 세월호 사건을 그때 이후에 또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생각 또 다시 해봤어요? 중1 때쯤. 지금 몇 학년? 중3.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중2. 이제 6학년 때 보고 그리고 이제 중3 된 거. 중1 때는 왜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냥 아직도 뉴스에 떠들고 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 고맙습니다. 뭐 말하려고 준비된 모습인데 네. 얘기 한번 해볼래요? 네, 저도 중2 때였을 거거든요. 아, 본인이 중2 그 당시에 네. 지금 중2라는 거 아니죠? 네. 지금 고3입니다. 아,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핸드폰을 걷는 학교였거든요. 저희는 학교 끝날 때까지 전혀 그런지 몰랐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었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끼리 알고 그냥 구조됐구나 그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핸드폰을 봤는데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근데 중2 학생들의 데이터도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사에 들어가지 않았죠. 아, 그렇죠.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배가 침몰됐구나, 뭐 잘 구하겠지 이러고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네. 갑자기 누구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뭐 얘기 들었냐고 뭐 배 침몰한 거 그냥 기사만 봤다 이랬는데 엄청 지금 많이 죽었다고 막 실종됐다고 그런 얘기 듣고 그때 왜 그런 거지라고 그때 봤을 때 침몰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었는데 왜 다 못 구한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버려선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한동안 학교에서 수업 빠지고 춤을 2번 만들기 그런 거 했었을 때 만약 학교 수업 안 한다고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학교에서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 뒤에 혹시 세월호 사건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이렇게 했던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언제가 있었어요? 저 지금 다니는 데가 비교적 다른 애들에 비해 그런 곳에 많이 참가하거든요. 세월호 뭐 1주년, 2주년 그런 회사도 갔었고 전에 어떤 강연?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강연 같은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단원고 학생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 자기도 매우 슬픈데 그래도 괜찮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자신들의 슬픔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슬픔을 밟고 올라가라. 참 그게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학생이죠. 네. 학생도 무슨 얘기 한번
할까요? 처음 알게 된 거는 하루는 6학년 때 졸업할 때 엄마 아빠한테 뉴스를 들었다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중학교 때 올라와서 중2쯤에 그냥 이렇게 뉴스 가끔 뜨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슬프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그 뒤에 뭐 이렇게 활동 같은 것도 좀 참여해보고 그랬어요? 아직 못 해봤어요? 이번에 한번 같이 해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그때 아마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 무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속보로 해서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는 전원 구출 이 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지나지 않아서 오보 내용이 나오고 이제 사망 소식이 들리면서 그게 실시간 중계가 계속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날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빨리 구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바로 대처를 못할까? 정부에서 이제 제위의 수장은 빨리 지시를 좀 내려서 전달을 제대로 받아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아이들이 저 안에서 얼마나 놀래고 답답할까.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배가 점점점 기울고 뒤집히고 이제 이런 게 뉴스에 뜨면서 그 공기층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다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뭐 빨리 뭐 부표 올려서 뭐 공기 띄워서 구출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구하지 못하고 그 배들이 다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학생들 다 죽었겠다. 저걸 어떻게 뱃속에서 공기층에 어디에다가 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공기를 막고 있는 호흡을 하겠냐. 애들 죽었겠다.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만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고3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학여행이 바로 계속해서 있었던 건데 저희 동네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학교 행사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 세월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고 학교 행사가 취소되고 어디를 가면 그 아이들의 행선지가 어딘지 부모들 입장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 이후로 저도 어디를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더라도 빨리 그 세월호에 제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에 그 배를 타면 그 배가 뒤집혀 있는 그런 잔상이라든지 그때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배가 그 배 속에서 호흡을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이 생각 때문에 배를 제가 그 뒤에 딱 한 번 탄 기억이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배 제일 앞쪽에서 유리창이 열려져 있는 거기서 빨리 뭔가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내가 뛰쳐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에 대한 그 기억은 세월이 지나서 점점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희미하게 남아져 있는 잊혀져가는 일들이 된다라는 게 저를 비롯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부모다 보니 팽목항에서 그 울부짖는 부모들의 그 심정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외부 전용 그 뒤에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검색해서 보검색하죠.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어딘가 검색하고 또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학생, 네. 누가 봐도 학생이네. 학생은 언제 제일 처음에 그 세월호 사건 접했어요? 저도 5, 6학년 5, 6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서? 네, 저도 그 학교에서 시험학습 갈 때 취소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왜 세월호 때문에 시험학습 못 가고 이런 식으로 화를 냈었어요. 근데 그때 몰랐습니다. 몇 년 뒤에 막 세월호 추모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생각 없는 말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멍청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지하버스 못 가는 건 큰 일이죠. 중요한 거지. 그때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와야 되는데. 그 뒤에 혹시 뭐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한 계기가 좀 있어요? 그 뒤에 혹시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또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옆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하늘이 언제 그런 세월호 이야기 처음 접했을 때 그날 어땠었어요? 방금 말했구나. 그럼 미안해요. 뒤에 저 학생이 2명 뒤에 있는데 그럼 뒤에 있는 학생부터 편하지 거기. 처음 저기 세월호 사건 접한 게 언제예요? 아마 은행 TV에서 봤던 거. 은행 TV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슬슬 조금씩 기울이고 있어요.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볼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딱히 마음은 없었어요. 그 뒤에는 뭐 그 뒤에도 어쨌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언제 그 다음에 접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내가 만약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이라도 알고 있던 애들이 내가 살았어도 너희가 죽었을 텐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실 세월호와 되게 깊은 인연이 있어요. 제가 그 청계들이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비행기 값이.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창문에 제주도 지도를 붙여놓고 제주도 가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정말 12년에 갔나 우리가? 13년에 가니까 너 중1 때 이 친구 모든 그 자원을 동원해서 제주도에 가자 우리. 일단 가면은 거기 대안학교에서 재워줄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보통 여름 들살이를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14일. 그래서 뱃삭을 알아보니까 좀 청해진 해운에 그때 알아봤었어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청해진 해운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을 만나고 그 막 구속되신 분인데 이제 부장님을 만나서 저희는 이런 센터이고 제주도를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뱃삭을 좀 할인해 주실 수 없냐. 저희가 그때 40명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잘하냐. 그래서 우리 밴드 잘한다. 그러면 세월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선상 공연을 해주면 수학여행 뱃삭으로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왕복 거의 한 8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상 공연을 하려고 좀 일찍 도착해서 저희는 그 세월호 지하부터 저희가 그게 아파트 8층 높이인데 제일 높이까지 저희가 포스터도 다 붙이고 그리고 배 안에 무지갯빛 청개구리 지어가지고 선상 공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 배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티켓도 만들어서 다 드렸어요. 선상 공연 하니까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공연하고 거기서 그 불꽃놀이도 했었고요. 밤에 완전히 저희가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면서 제주도를 아침에 도착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고 밤새 아이들은 놀았죠. 배 안에서 명명식을 저희는 항상 명명식을 하는데 명명식도 하고 밤새 놀았었는데 엄마들이 싸주신 도시락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다녀온 그 세월호 그러니까 새우깡도 사갖고 막 갈매기한테도 주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 세월호 배가 이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파트 8층 높이가 막 저희 믿어지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멘붕이 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우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은택이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세월호 배를 안 탔고요. 그랬었는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세월호 배를 타고 다녀왔던 이제 이 친구도 물론 같이 갔지만 갔다 온 친구들의 충격은 우리가 그 구조를 너무 잘 아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포스터도 붙이고 막 그랬던 곳이니까 너무나 그게 생생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완전 막 멘붕에 빠진 거죠. 그리고 애들 울고 그때 이제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그 안산 분향소 이제 가서 또 막 다 이제 막 이제 걸어서 우느라고 걸어서 못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막 이제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아픈 일이었고요. 제가 세월호를 겪으면서 저희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나를 잊지 말아라. 위험한 순간에 너희는 너희의 촉을 믿어야 된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만약에 그 세월호 배에 우리가 타고 갔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아마 너희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거다. 왜냐면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던 애들이 다 이제 산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의 방송들 보면서 앞으로 너희는 위급한 순간에 너희의 촉을 믿어라. 날 믿지 말아라. 내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빚진 마음,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아픔은
지금도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그 일로 배를 아직도 타지 못하고 있는 또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나눌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연장선상에서 매년 세월호를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피켓도 만들고 청소년의 언어로 기획을 해서 이제 광화문에 갔었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는 우리 마을에서 추모하자. 저희가 첫 해는 그 바버레츠 저희를 도우시는 그 선생님들과 마을에서 그 추모 공연을 했었어요. 문정공원에서 이제 추모 공연 했었고, 그 문정공원 정자에 저희 추모 리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갖고, 이게 진상이 규명되려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우리가 마을에서 세월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뭔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던 차에 그 지선쌤이 올린 글을 보고 와 즐거운가에서 뭔가 이렇게 도모하려고 했었던 일을 또 마을에서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이제 또 목사님 올리신 글 보고 우리 그러면 함께 하자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먹먹하죠. 네, 그리고 꼭 진실이 정말 규명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국립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항상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부검하면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의 언어를, 이 사람의 억울함을 내가 제대로 얘기해주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이 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계속 연대할 거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글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부청이 그런 인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네네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네네. 그런 얘기 하지 그랬어. 노느라 바빴어요. 거기 가본 거네, 그치? 세월을 탔죠. 우리 작을 때도 좀 내가 받아봤지.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선생님 목소리도 제가 들었나요?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죠? 손 들었어? 예. 그래, 얘기해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날이 학교가 단축 수업이어가지고 12시에 끝났거든요. 왜 단축 수업을 했어? 모르겠어요. 그날 단축 수업을 했었어요. 아니, 원래 예정된 단축 수업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찜질방을 갔었어요. 그거를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씻고 찜질방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들이랑 그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가 떴는데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9시쯤에 침몰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전원이 구조됐다고 떠가지고, 그때 애들이랑 점심을 먹고 있을 때쯤이어가지고 대한민국 구조 능력에 박수를 치고 간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녁 때까지 그 찜질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7시쯤에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그 뉴스에서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뜬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처음 전원 구조 때 뉴스 봤을 때는 막 배하고 헬기가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원 구조 100%라고 애들끼리 확신했었거든요. 근데 막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고 속보가 뜨니까 근처 많은 배들하고 헬기는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집으로 왔었는데도 엄마가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생중계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10시쯤에 항상 잤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그때까지 11시 반까지 생중계를 보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소식을 듣고 나서 좀 많이 실망감을 느껴서 하필 그때 또 7월달에 저희가 또 졸업여행? 네, 수학여행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됐다니 약간 좀 그런 실망감도 있었고 여기를 또 들어오면서 또 세월호에 대한 꾸준한 추모 행사를 한다는 것을 또 활발하게 추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다 선생님은 안 하셨죠? 하셨나요? 안 하셨죠? 여쭤봐도 될까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긴 한데 그때가 언제세요? 나이로 치면 아니면 뭐 하던 일로 생각하면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그냥 뭔가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정말 기억 안 나고 네. 그냥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 정도 봤던 것 같고 저는 뭔가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흔히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 정도로 네. 인식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그 인식이 바뀌거나 한 때는 없었나요 혹시? 뭐 그 이후에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거는 좀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해도 되죠? 네, 쳐다보세요. 듣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리고 영상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날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했던 공간이랑 뭐 자리까지 기억이 났는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에 기뻤고 근데 대신 그냥 뭐 주기적으로 한 30분에 한 번씩 뭐 뉴스 체크하고 그 정도였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 뭐 SNS 같은 걸 보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언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마음은 저는 뭐 공감은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언론들이 1보, 2보, 3보, 뭐 속보 뭐 그런 거에서 당연히 이제 불악한 정보였고 이제 그들도 뭔가 뭐 일부러 요즘 하는 가짜 뉴스처럼 뭔가 의도하려고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때 이제 대책위원회나 뭐 아니면 그렇게 대변인들이 뭐 했던 거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너무 표출을 하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불만을 그 언론에 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친구들 아니면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종교가 있든 없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카드 뉴스라기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 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다 하면서 키보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키보드 치는 그것보다 그 손을 갖고 기도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좀 게시물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게 컸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매년 생각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전공을 하는데 영상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뭔가를 사회적으로 뭐 조금 참여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좀 기억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뭘 했냐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영상으로 간단하게 그냥 15초 정도짜리 그냥 클립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뭐 별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그 너희들을 아니면은 그 아직 찾지 못한 그 분들을 그 다음에 기억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억할게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좀 했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뭔가 막 나가진 못했어요. 뭐 이렇게 뭐 하진 못했는데 대신 저는 계속 고민했던 거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걸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될까라는 계속 고민을 해서 뭐 그런 카드 뉴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지금도 좀 이렇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자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또 다른 분들이 뭐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하면 좋겠다고 이제 하셔서 또 목사님이 그런 이런 좀 함께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월을 통해서 그냥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뭐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뭐 영상이나 뭐 사진 찍는 거 아니면 디자인하는 거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달란트인데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시도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좀 감사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영상으로 조금 남기면 어떨까 했더니 도와주시겠다고. 저랑 별로 안 친해요. 두 번 맞습니다. 두 번밖에 못 만났는데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잃어버린 목숨들이 참 많죠.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유가족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 또 여기도 한 2번 정도 모셨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깝고 좀 끔찍하게 생각됐던 건 뭐냐면 내가 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라는 SNS나 뉴스에 뜬 거를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모습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내가 무슨 사고가 난다고 내가 사고 나는 장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사고 난 장면을 누군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야기를 나누고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당일날 하고 그 다음날 뭐 그 다음날까지 한 3일 뒤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헬리콥터가 막 몇 수십 대가 가고 배가 막 몇 수십 대가 막 커다란 군함이랑 쭉 가는 장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몇 달 뒤에 나왔잖아요. 그 근처에 그런 배는 간 적이 없다라고.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구조하러 이렇게 많은 배가 오고 있고 헬리콥터가 오고 있고 밖에서 헬리콥터는 몇 대 소리 들리지 않고 근데 진짜 몇 대 갔거든요. 몇 대 가고 근처에 온 어선들 구조한 어선들도 배경에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다 못 오게 막고 실제로는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에서 간 거는 해경에서 간 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구하러
제일 먼저 다른 배들이 뭐 다 갔었어요. 이런 생각이 나세요. 뭐 무슨 둘라 뭐 이런 배, 에이스 뭐 이런 뭐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 배들이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해갖고 해경에서 이제 보트 따로 대가지고 그 보트로 거기에 간 게 전부였어요. 그거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부모님들이나 우리들이 전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흔하게 겪거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중계되고 있고 그걸 내가 보고 있고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심지어 뉴스에 전원구조 뜨는데 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안에서 야 무슨 전원구조 우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메신저를 보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다 아니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안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거는 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힘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건이 나고 1년, 2년, 3년 이제 저도 이제 마을에서 그냥 광화문에 간 횟수보다는 마을 안에서 활동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저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안산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 참사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어요. 저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포켓 얘기 나올 때 에어포켓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기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그리고 에어포켓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막 구출이 되고 탄광에서 사고 나고 하면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막 2주 뒤에 3주 뒤에도 막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이라고 봤죠. 다이빙벨 띄운다고 할 때도 다이빙벨 그동안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 다른 배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구조하지 못하게 했는데 잠수부들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드디어 다이빙벨 들어가는구나 하면 왜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두드려 맞고 다치다가 갑자기 아이언맨 오면 딱 끝나잖아요 게임 그죠? 그래서 다이빙벨이 딱 들어가면 저는 그래서 다만 몇 명이라도 기적적으로 구조에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월호 참사의 무서운 거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들을 다 꺾어버려요. 목사로서도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같은 거 인도할 때마다 항상 같이 기도하자고 막 얘기했는데 목사가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가 되고 그래야 참 저도 마음이 좋고 그런데 뭘 해도 하나도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몇지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것들이 실감나진 않았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안산 화랑교원제인 합동분향소 갔을 때 합동분향소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 저 그때 식구들 다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아차 싶더라고요. 내 애들 굉장히 좋아하나? 좀 부모니까 애들이 왜 그랬냐면은 분향소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느껴지는 그 죽음의 무게가 막 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되게 무섭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들 막 계속 뛰어다니고 무슨 상황이나 사건들 막 생겨서 소리도 좀 소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향소에 딱 들어가는데 그 향 냄새 있잖아요. 향 냄새가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이 막히고 거기에 있는 304개의 그 영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좀 비로소 죽음의 무게가 어떤 건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뒤로 저는 마을에서 어쨌든 계속
사람들하고 함께 세월호 활동을 했었죠. 세월호 활동 계속했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게들 기억하고 있지? 이런 거과 더불어서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어느새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배에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장이 책임져요, 선장. 영화 보면 멋있게 선장은 마지막까지 배에서 떠나지 않고 다 내보내고 자기 배와 함께 운명을 다하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현실에서는 선장 먼저 나가는 선장 먼저. 현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원래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인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잖아요. 그래서 TV로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답 같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사실은 되게 먼 거거든요. 남의 이야기, 남의 죽음, 남의 고통에서 이게 나의 것으로 올 때까지의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좁혀나가는가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거리들을 계속 좁혀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누구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 작업은 세월호는 나에게 땡땡땡이다를 한 번만 더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세월호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세월호가 다른 사람의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 그런데 이 참사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인 거죠.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한 장 더 나눠드릴 건데 그 나눠드린 종이에 세월호는 나에게 무엇이다를 한번 적고 나누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종이 좀 주실래요? B라고 쓴 새로운 종이입니다. B라고 쓴 새로운 종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네, 이쪽으로 한번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숙제라고 적었고요. 어떤 일이냐? 하기 싫고 막 보기 거북하고 하기 싫은 것처럼 하지만 복해하려는 아니라 확신하듯이 진실을 발표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참 고민해서 쓴 진짜 가슴에 확 와닿는데 세월호는 나에게 숙제이다. 맞습니다. 또 저는 나에게 세월호는 세상에 다시 보게 할 계기다라고 보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눈을 떴고 뭐가 문제이고 뭐가 고쳐야 할 점인지 그런 눈도 가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물론 좋은 일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눈을 뜨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일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세월호가 제가 세상을 알게 한 계기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세월호는 무관심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가는 일이라고 적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이게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세월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현대성과 슬픔을 겪은 슬픔이라고 네, 고맙습니다. 상대와 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나에게 세월호는 고통이다. 고통이다. 세월호의 사건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세월호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큰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월호가 나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무거운 그런 고맙습니다. 많이 나와주셔서 나에게 세월호는 흉터이다. 흉터이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 흉터는 그래도 암호를, 그죠? 흉터는 암호입니다. 지워지지 않지만 좀 아물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아물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두의 마음이 좀 아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열심히 활동하면 또 그러한 치유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나에게 세월호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해야 하는 이유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잊혀지지 않도록 늘 함께해야 하겠다라는 되게 어떤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신의 어떤 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함께 끝까지 연대해야 하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나를 함께 맞이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 오래 가지고 가자고요. 네. 저는 나에게 세월호는 그냥 사회적 이슈라고 적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까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떤 건지는 알지만 그게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정도? 네. 아직 그런 느낌이요. 고맙습니다. 멀리에서라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세월호 활동을 하면 제일 속상한 게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제가 일주기 때 여기서 리본 나눠주는데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2주기 때는 공감해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주기 때는 칭찬받더라고요. 4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약간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한 3년쯤 되면 털어버리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같이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 저도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작년에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떤 분들은 야 그만해라, 네 부모 죽어도 그럴 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정말 좀 잘 부사에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 아까 했었는데요. 네. 지금이라고 썼고요. 사실 매일매일 떠올리고 매일매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계속 아예 잊진 않는 거죠. 때때로 떠오를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 떠오를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다, 하면 좋겠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마음이 동하는 일이 있을 때 주저하는 마음, 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빈도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마음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나에게 세월호는 트라우마이다. 사실 그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호가 사회적인 이슈고 큰 문제점인 거는 사실이지만 바쁘게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그걸 기억을 하면서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사회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떠올려지면 아 그래 세월호가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아파하지만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제가 배를 타지 못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아마 그 잔상에 남아있는 채로 영원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늘 아직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영원한 숙제로 남지 않을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가 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잘 마음에 묻히겠으면 좋겠네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나에게 세월호는 슬픈 기억이다. 방송 매스컴에서 계속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모님들을 응원하는 거, 친구들이 응원하는 거, 그거 계속 방송에 나올 때마다 뭔가 모르게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잊혀지지 않고 그 부모님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들이 참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계속 슬픈 기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는 나에게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왔는데 우리 촬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 세월호는 이제 뭐 거울 혹은 핸드폰 촬영 버튼에 이제 카메라 전환하는 버튼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유리처럼 그냥 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됐죠. 사회적 이슈들을. 근데 그거를 세월호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나를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세월호라는 그 사건 이슈를 통해서 내가 사회 속에서 뭘 하고 있지? 사회 속에 나는 뭔가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해요.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외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저를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세월호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거울 혹은 카메라를 찍을 때 이제 뭐 전면 카메라 보면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버튼 누르면은 자기 셀카 모드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세월호는 혹은 4월 16일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처럼 기쁜 소식은 아니죠.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잊고 살아가고 분주하니까
기억 바깥쪽에 있다가 왜 성탄절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탄절을 되게 좋아해서 8월부터 성탄절 여기 음악을 성탄절 음악을 항상 틀어놔요. 캐럴은 8월부터 틀어요. 8월부터. 우리 여름부터 성탄절. 4월 16일이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그때 그 아픈 기억들을 또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있으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왜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 즐거워하잖아요.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것처럼 4월 16일이 될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였잖아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정말 가만히 있었더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음을 맞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이야기에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쨌든 저는 이제 부천과 인연이 많으니까 네. 상담하러 올 때 빠지지 말고 꼭 오시고 혹시 올 일 있으시면 네. 필요한 일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돕고 쭉 도우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눈 이야기는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뭐 얼마큼 분량으로 나올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 이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